그래서 우리 한인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여러 단체장들도 참여하신다고 하니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LA는 정말 미국 전체 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지역이 오늘 그곳과 민족적으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이모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주평통 40년 역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LA 민주평통의 신년 할애에 한반도 평화공동회의로 관련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공외교를 하는데 우리 특히 공공외교를 분류를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분류 속에서 우리 평통과 관련돼서 어떤 공공외교가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중견국이 아니죠. 이제 한국을 선도국가로 부릅니다.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정말 떠오르는 국가로 돼 있지요.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 K-웨이브라고 하죠. 한류로 불리는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한류를 공공외교로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문화 공공외교가 공공외교인가 보다. 근데 이제 우리 평통 자문위원님들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문화공공외교 한류의 대표가 BTS, 또 미나리, 얼마 전에 기생충,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지옥인가요? 거기에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우리 학교는 지금 이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봤어요? 여기서도 꽤 되시는데. 저는 너무 좀비 영화나 좀 싫어서 보다 말았는데 그것도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이라는 여러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한류의 성공이 그러면은 어떤 이 스토리의 선정성이와 그런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한류도 성공하고 있는 자체는 우리 한민족 깊이 유전자에 녹아있는 어떤 그 나눔의 정신, 그리고 홍익인간의 그런 이 스피릿이 녹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2년 전에는 미국의 링컨 항공모함이 베트남 항구에, 하노이 항구에 정박할 정도로 베트남을 중국의 공장을 옮기고 산업적,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남하 정책을 막는 최전선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북한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왔던 북한을 기준으로 우리 남한을, 우리 한국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발전, 미국의 가장 최동맹인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단을 극복하고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다. 근데 그럼 남북미 교류와 협력은 그러면 남북만 유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우리 자문위원님들 하셔야 될 게 교육이다는 거예요. 교육. 주류사회에 대한 교육, 연방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전방위원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한반도 역사와 또 한반도 평화 가치가 미국의 헌법 가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창조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미중 패권의 시대에서 남북미 교류 협력을 하면 누가 이익을 가져올까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북한을 반기하면 정말 친중하는 거예요. 정말 반미하는 거예요. 북한을 끌고 와야지 우리 한국과 미국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사실 너무 지나친 네오콘적인 관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이런 일들을 누가 할 거냐? 정부에다가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김대환 영사님에게만 어깨에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자.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관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고 지자체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의 핵심은 동포예요. 해외 동포. 750만 해외 동포가 소중한 외교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이걸 평화 공공외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퍼블릭 디플로마시는 뭐냐? 공공외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투게더예요.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는 정부만 했어요. 그걸 전통 외교라고 하는데, 자, 공공외교는 함께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제가 깊이 강의하면 길어지니까 1시간에 마치려고 웬만하면 딱딱딱 개념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통 외교이기는 정부를 상대로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공공외교 시대로 넘어왔다. 이때 공공외교 시대도 우리가 2010년에 대한민국이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하는데 중국은 2009년에 선포해요.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의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하고 우리가 1년 늦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요. 사실 1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이 공공외교도 다 그 공공외교 주체를 정부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타국의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 의회, 시민단체, 뭐 학교, 싱크탱크를 한다는 건데 이걸 더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공공외교의 시대다. 더 나아가서 디아스포라 공공외교의 시대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외교 주체도 정부만이 아니라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 주체의 확대. 거기에 우리 동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공공외교 분류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평통 많은 회장님들과 자문위원님들 헷갈려 하는데 어디는 공공외교 한다고 그러면서 김치 뭐 담기, 한복 담기 믹스는 되지만 우리가 이게 구분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공공외교는 크게는 퍼스널 컨택이 있어요. 인적 교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가잖아요. 해외에서 잘하는 거. 또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 왔는데 나이스하게 해주는 모든 행동들이 다 공공외교예요. 사실 우리 동포들이 월mat에 들어갈 때 딱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딱 진짜 신사적으로 잡아주는 게 다 공공외교예요. 그럼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 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적 교류였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하고. 두 번째가 문화. 아까 K-웨이브, 한류, K-스포츠, K-드라마. 그리고 하나는 지식 공공외교가 있어요. 이거는 좀 요거보다는 좀 높은데 이건 주로 한글과 한국학. 근데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거 평통에서 뭐 이렇게 차세대들하고 무슨 이 한글 학교랑 뭘 한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너무 여기를 침범해서는 안 돼.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여기 뭐 세종합단이라든가 한국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랑 오히려 협조해서 하면 협조해서 평화정책공무회를 함께 해야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중점해야 될 거는 평화정책공무회예요. 근데 평화정책공무회를 지금까지는 한반도 전문가나 외교관이나 이런 분들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 부총리사님은 전문가예요. 북미 이과장 출신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옛날에 그분들하고만 한 거예요. 그분들만 이렇게 하자 했는데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분들만 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외교관이 지금까지 한 30명, 35명 1년에 배출이 됐었어요. 그 30명, 35명이 이 커진 대한민국의 외교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또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문화행사를 같이 해서 그러면 연방위원들을 초청했을 때 그런 거 좋아해요. 한국 문화 이런 거. 태권도 시범도 앞에서 하고 뭐 한국 무용도 하고 그러고 아주 좋아요. 믹스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유권자로서 정정과 평화 또 남북미 교류 협력이 됐을 때 미국에게 반드시 이익된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한반도 평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거로 마칩니다. 예.